식약처에서 지금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뭔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하는 거를 해야 될 그럴 이제 나라가 왔고, 그래야지만이 세계를 리드할 수가 있어요. 대전이 세계 7번째 과학기술 집적단지예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 그 정부 출연 연구소들 키스투 빼고는 메인이 여기 다 몰려 있었고, 사실은 서울에서 창업을 했으면은 뭐 회사가 지금보다 10배 더 커졌을 수도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100년 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대전에서 한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와서 보셨지만은 서울에서 이런 터전을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서울은 이미 지금 뭐 너무 과밀화 돼가지고 도시 자체가 이제 성장의 한계에 부닥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또 그런 과학기술 인프라나 모든 것들이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대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대전에 자리를 잘 잡았다. 잘 왔다. 내가 이제 그 회사 만든 지 30년 되고 한갑도 넘었는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할 건가, 액티브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 그게 10년일 텐데 그 가운데 뭘 할 거냐, 뭘 만들 거냐, 그런 질문을 많이 했죠. 결론은 이제 지금 우리가 30년 동안 완전 맨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분자진단이나 siRNA, 차세대 의약품의 플랫폼을 완성했으니까 이거를 고객들한테 가치를 전달을 해서 매출로 탑에 올라가는 이제 그거를 해야겠다. 그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집중해서 우리가 분자진단 그리고 siRNA 치료제 그쪽에서 매출 넘버원 되는 회사를 만들자. 그게 이제 제 목표로 딱 정해졌어요. 아까 보셨지만 합성기라든가 뭐 합성 원료, 뭐 PCR, 리얼타임 PCR 다 아시아에서 처음 개발하고, 원재료부터 모든 거 다 우리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siRNA 치료제. siRNA 치료제가 이제 항체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메인으로 되는 거고, 오래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가 딱 찍어가지고 지금까지 집중 투자해 온 게 앞으로 미래 헬스케어의 이제 주력이 되는 그런 분야니까 굉장히 익사이팅한 거죠. 과거 20년 전에 RNA라는 게 상용화되고 기술로 쓰일 수 있을 거다라고 미리 예상을 하셨던 거예요? 네, 당연하죠. 사실은 제가 창업할 때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엔티센스 RNA라고, 논문이 1978년도에 처음 나온 그 논문을 봤는데, 닭에 있는 바이러스를 세포 배양하면서 DNA를 합성해 가지고 바이러스 지놈하고 서로 상보적인 여져가지고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논문이었어요. 이게 세계 최초의 mRNA를 억제하는 논문이었거든요. 나도 이제 저런 내가 DNA 합성 기술 전공했으니까 저걸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 아까 창업 초기에 생존이 목표였기 때문에 돈 버는 거에 집중을 했고, 이제 우리가 그런 자체적으로 매출도 나오고 이제 투자도 좀 받고 그래가지고 연구개발하면서 대전에 있는 공장도 크게 세계 최대 DNA 합성 공장 세우고 막 그랬을 때에 막 튀어나온 기술이 뭐였나 하면은 siRNA 기술이었어요. 근데 siRNA 기술 똑같이 mRNA를 분해하고 억제하는데 효율이 이거는 100배, 1000배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메커니즘을 이제 98년도에 처음 발견하는 거예요. RNAI라는 거를. 그래서 2006년도에 노벨상을 타거든요. 그러면서 2001년도에 그거를 이제 올리고 합성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mRNA들을 분해시킬 수 있는 처음 논문이 발표돼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야, 이거다. 이제 이게 엔티센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이게 앞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메커니즘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독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적고, 이게 앞으로
인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플랫폼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한 게 RNA 합성 기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개발한 저 384 합성기에서 처음에 DNA만 합성했거든요. 저걸 이용해서 이제 RNA를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해요. 그래서 RNA를 저걸로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옥스퍼드 대학하고 국가유전체 정보센터 생명과학연구원하고 같이 공동 연구로다가 인간 유전자 전체를 설계해서 만들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갖다가 시작을 해요. 휴먼 라이브러리를 완성을 하고 전 세계에 이제 공급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서머피쇼 다음으로 큰 회사가 VWR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VWR에 있는 모든 siRNA는 우리 회사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저같이 이제 그 과학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RNA를 활용한 그 신약이라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은데 독성이 더 낮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부작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 하면은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원하는 것대로 우리가 컨트롤 하려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 모든 시스템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뭐 사람 휴먼 지롬이 어떻게 돼 있고 우리 세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휴먼 지롬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유전자 원료를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질병이 발생하고 질병의 원인이 뭐가 되는지 다 알았는데, 고장난 부분만 쪽집게 같이 딱 찍어서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꼭 문제가 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고기만 건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황체외품 실제 작용하는 부위는 아미노산을 4개를 인식하기 때문에 한 스몰 몰레큘에 비해서 한 서너 배 정도 더 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siRNA는 베이스가 15개를 인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훨씬 더 특이하게 원하는 타겟들만 쪽집게 같이 딱 공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독성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식약처에서 지금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뭔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하는 거를 해야 될 그럴 이제 나라가 왔고, 그래야지만이 세계를 리드할 수가 있어요. 항체를 가지고 의약품을 만들겠다고 처음 시도한 거예요. 근데 다들 미쳤다 그랬어요. 야, 항체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무슨 약을 만들어? 근데 그게 결국은 세계 최고의 약이 된 거예요. 처음에 그거 제가 발명해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면은 이해도 못하고 그게 돼? 전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갸우뚱해. 그러면 너네 그러면은 실제 그 결과를 갖고 와봐라. 동물 실험 결과 진짜 잘 나왔다. 그럼 사람한테 한번 들어와서 얼마나 결과가 나오는지 보거든. 존슨앤존슨이 처음 발명한 게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일회용 반창고. 이게 부가가치가 너무 높은 거야. 그 애들 뭐 맨날 나가서 하면 까지니까 시장은 무궁무진하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세계적으로 성공한 회사들은 다 세계에서 처음 뭔가 만든 회사들이지 남들 만든 거 쫓아 만든 회사는 없어요. 탈모 쪽에 워낙 이 언맷 니즈가 큰데, 현재 지금 FDA에서 승인받은 약이나 이게 사이드 이펙트가 있고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프로치를 다 우리가 가장 최첨단 98년도에 개발된 RNAi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거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탈모인들이 이 화장품 언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화장품 개발 규정에 맞춰가지고 동물 실험 안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 우리가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식약처에 얘기를 하고 있고, 식약처에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게 혹시라도 사람한테 무슨 부작용이나 사이드가 있을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3차례 임상을 통해서 국내에서만, 우리가 유럽에서도 그 테스트 해가지고 6개월 발라가지고 최고 안전 등급 다 받았고, 그 다음에 CPMP 등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 같은 것들도 작년부터 계속 만들기 시작해서 다 돼 있고,
최종 이제 유럽에서 지금 했던 임상 그 유효성 약효 그 실험 결과가 이제 그 연말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올해 내에 저희가 CPNP 등록을 하고 내년 아마 상반기 중에는 제품을 등록하고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다가 좀 시도해보고는 안 하셨어요? 아무래도 미국 현실 시장이 크잖아요. 미국도 시장이 크고 미국도 지금 다 판매할 거고요. 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전략을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같이. 유럽이 이제 시장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크케이션들이 이제 제일 그 머리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이 유럽이 그리고 단일 시장으로 지금 미국 시장보다 인구도 2배고 제가 듣기로는 식약처에서는 이거 화장품 하지 말고 좀 의약품으로 개발하면 어떠냐라고 제안했다는 기사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식약처에서는 이제 워낙 그 효과도 좋게 나오고 이러니까 의약품으로 개발을 하면은 좋겠다는 이제 그런 의견 주셨는데 그럼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약으로 개발하는 거는 그 아시다시피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호스페르나 같은 경우에는 약효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지 않고 화장품보다 컴패터블하게 천연 DNA, RNA 구조를 그대로 썼어요. 그거를 변형시켜가지고 약효를 좀 강하게 만드는 걸 안 했어요. 그럼 의약품도 이렇게 하는데 화장품도 나왔죠. 나가서 전 세계 있는 모든 탈모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바르면은 자기가 머리 평생 관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도 지금 이제 효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화장품으로 개발을 해서 먼저 시장에 진입을 하고 더 효과가 강력한 거를 만들겠다.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이제 그 혁신이라는 거는 여기 와서 보셨겠지만은 많은 기술들이 축적이 되면은 거기에서 혁신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혁신이 나와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이 사회가 그 혁신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하냐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바이오 분야는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컨트롤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 세계에서 없었던 정말 혁신적인 그런 걸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거가 정부 규제에 의해서 막혀버리면 그 혁신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라져버립니다. 혁신을 좀 더 격려하고 혁신적인 그런 제품들이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시장에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정부 조직 그게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